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그 자료 PDF 문서 발췌본하고요. 또 언급된 브이로그 137 농업용 면세유 신청 방법 귀농 적응기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요. 농업 분야의 아주 중요한 지원책이죠. 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 이거에 대해 좀 같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만 좀 파헤쳐볼게요. 네, 이게 사실 농업인분들 경영 부담 줄여드리고 또 생산성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거든요. 단순히 기름값 좀 아껴준다 이걸 넘어서요.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국가 정책의 큰 틀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신 자료들 통해서 제도의 취지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꼭 아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여러분께서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제도가 그럼 왜 필요한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예요. 아시다시피 유료비가 농기계 운영에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영농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덜어주는 게 농가소득 안정하고 바로 연결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 절감 이걸 넘어서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준다. 이런 의미군요. 법적인 근거도 명확히 있겠죠,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있어요. 이 법률의 근거 조항이 딱 있고요. 이게 특정 정책 목표를 이루려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농업 지원이 그 목표인 거죠. 그리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그러니까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 규정, 여기에 이제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하고 고시가 딱 이 제도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적 기반이 아주 탄탄하군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 누가 이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농업경영체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등록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른 건데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이 사람 혹은 이 조직은 진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땅 좀 가지고 있거나 취미로 텃밭 가꾸는 정도로는 안 되고 실제 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딱 등록해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 농업인뿐만 아니라요. 같이 농사짓는 영농조합법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 같은 법인 형태의 조직들, 그리고 또 농협조합이나 중앙회도 이 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제 농업 종사자분들께 혜택이 가도록 관리하는 중요한 장치인 셈이죠. 있겠네요. 아까 언급된 그 부유회 같은 자료를 보면 실제 농업인들이 이 등록을 또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런 걸 좀 엿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지원 대상이 정해졌다면 이 면세유는 어디에 쓸 수 있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지원되는 농기계 종류가 정말 많던데요? 네, 맞아요. 그 목록을 보면 정말 현대 농업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물론 경운기, 트랙터, 이안기, 콤바인처럼 논밭 작업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기계들, 이건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렇죠.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좀 인상적인 부분 같은 건 없었나요? 곡물이나 농산물 말리는 건조기 있잖아요. 이것도 되고 또 겨울철에 시설 재배하려면 필수적인 농업용 난방기, 이런 것처럼 수확 후에 처리하거나 특정 재배 환경에 꼭 필요한 장비들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농업의 과정이라는 게 단순히 씨 뿌리고 거두는 것, 그 이상으로 참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자료에서 특히 좀 흥미롭게 봤던 건데요.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 그러니까 드론 말하는 거죠. 그리고 4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나 1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까지 지원 대상이라는 점이었어요. 이게 언뜻 보면 꼭 건설 현장에서는 쓸 법한 그런 장비들 같은데 농업용으로 인정만 되면 면세유를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 현대 농업의 변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의 농약이나 비료 뿌리는 그런 정밀 농업에 활용이 되고요. 또 소형 로더나 굴삭기는 농지 정리하거나
축사 관리 하거나 뭐 시설 설치 같은 거 예전에는 다 사람 손으로 하거나 아니면 큰 비용 들여서 외부 용역 줘야 했던 작업들을 농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돕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이런 첨단 기술이나 다양한 장비 활용을 농업의 일부로 딱 인정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농업 활동의 범위 자체가 넓어지고 기술적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군요. 1톤 이하 농업용 화물차도 포함되던데 딱 픽업 트럭은 제외라고 명시된 걸 보면 용도 구분은 또 꽤 엄격하게 하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농업 활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겠죠. 중요한 건 이 지원 대상 기계 목록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농업 기술이 발전하거나 현장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요구가 생기면 정부 고시를 통해서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면세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 한번 알아볼까요? 자료에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요. 네, 절차는 뭐 크게 보면 한 3단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신고입니다. 신고. 본인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그 지역의 농협을 찾아가셔야 해요. 가서 내가 이런 농기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뭐 필요한 서류 같은 것도 있겠죠, 당연히? 물론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인 신분증, 뭐 운전면허증 같은 거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농기계가 차량 형태다. 그러면 자동차 등록증, 또 농사 짓는 땅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대장, 이런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만 그냥 내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절차가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료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농협 담당자분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신고한 농기계가 진짜 있는지, 그리고 뭐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그런 확인 절차인 셈이죠. 아, 꽤 꼼꼼하게 확인하는군요. 그럼 첫 번째 단계가 신고하고 확인하는 거라면 다음은 뭔가요? 서류 심사 끝나고 또 필요하면 실물 확인까지 다 끝나면요. 바로 면세율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면세유 구입 전용 카드, 이걸 발급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아무 주유소에서 아무 카드로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전용 카드로만 그것도 지정된 주유소에서 구매해야 하거든요. 아, 전용 카드가 따로 있군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그 카드로 이제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죠. 농협에서 지정한 주유소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해서 면세유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뭐 무한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농가별로 또 농기계별로 배정된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는 보통 분기별,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유류량이 딱 정해진다고 해요.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신고하고 카드 발급받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구매하고 이 세 단계군요. 들어보니까 뭐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서 실물 확인 가능성도 있고 전용 카드 사용에 사용량 제한까지 제도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드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브이로그 자료가 있다면 신청자가 이 과정을 진짜로 어떻게 거치는지 쭉 따라가 보면서 이해하면 훨씬 더 와닿겠어요. 그렇죠. 이런 절차들이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 세금이 투입되는 지원금이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곳에 딱 정해진 용도로만 쓰이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나 확인 사항들 미리 꼼꼼하게 챙기는 거. 이게 원활한 신청의 핵심이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은 면세율을 원래 목적 외에 그러니까 다른 데 쓰면 큰일 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들이 그런 거죠? 네, 자료에도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부정사용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남는 면세유를 집 보일러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개인 승용차나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경우 이런 게 있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뭐 돈 받고 팔거나 그냥 넘겨주는 행위 이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오직 신고된 농업 활동에 등록된 농기계를 사용하는 데만 써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같은 게 있나요? 네, 불이익이 상당히 틉니다. 우선 부정하게 사용한 그 유류에 대해서 감면받았던 세금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나 개별 소비세 같은 거. 이걸 다시 다 내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런 금전적인 페널티 외에도 앞으로 2년 동안 면세유 공급 자체가 아예 중단되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와, 2년 동안 공급 중단이면 농사 짓는데 정말 큰 타격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큰 타격이죠. 그래서 지원 혜택을 받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고 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농업용 면세유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법인이요. 기본적인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드론이나 소형 굴삭기 같은 첨단 장비까지 다양한 농업활동에 필요한 기름값을 지원받는 제도라는 거. 그리고 신청은 지역농협에 서류 내고 심사 거쳐서 전용 카드를 받아서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만약에 부정사용을 하면 세금 추징에다가 2년간 공급 중단이라는 큰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까지 핵심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유가가 좀 불안정할 때 이 농업 경영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분들께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죠. 단순히 비용 절감 이걸 넘어서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여러분께서 만약 농업 분야에 계시거나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지원 대상이 누군지, 어떤 기기에 쓸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은 뭔지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이 이 제도의 얼개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했네요. 네, 확실히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을 여러분께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제도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명확한 절차들이 실제 현장의 농업인들, 특히 정보 접근이 좀 어렵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쉽게 느껴질까 하는 점이에요. 서류 준비부터 농협 방문, 때로는 농기계 실물 확인까지 받아야 하는 이 과정에서 혹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어떤 장벽 같은 건 없을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의 좋은 취지가 정말 필요한 모든 분에게 불편함 없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혹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혹은 어떤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셨는지요?